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청정 산채를 통해 봄을 맛보고 만날 수 있는 강원 산나물 한마당 축제가 오늘 춘천에서 개막돼 휴일인 모레까지 4일 동안 계속됩니다. 춘천시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만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가 평화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를 평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또 평화 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남북 평화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는 이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뱃길 평화 항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를 본 고성과 속초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 측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 합동체육대회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식사비와 행사 진행비 명목이었습니다. 또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세계사단 자체 축제에도 위문금으로 각각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최문순 화천 군수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수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검찰의 논리라면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례에 따라 지원됐던 각각 다른 체육대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뿐이라며 지원 근거가 없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군부대 병사들에게 지급된 위문금도 화천 군수 이름이 아닌 사단장 명의로 지급돼 최 군수의 기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에 이뤄집니다. 화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장 군수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10일, 이재수 춘천시장의 2심 첫 재판은 5월 15일, 심규원 동해시장 항소심 선고는 5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때 무더기 시장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청정 산채를 통해 봄을 맛보고 또 만날 수 있는 강원 산나물 한마당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곰치와 두릅 등 대표 산나물을 만날 수 있고 축제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이 축제장에 진동합니다. 봄나물의 대표 주자인 곰치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두릅, 눈개 승마까지 푸릇푸릇한 산나물의 향연, 모두 도내 산지에서 갓 캐온 청정 봄나물입니다. 싱싱함과 맛, 거기에 높은 영양소는 덤.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은 두 손 가득 산나물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명이나물을 장아찌 했거든요. 근데 아직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도 사면서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아찌가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는 우리는 초장 찍어 먹으려고요.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데쳐 먹고 밥에 비벼 먹고 곧바로 조리해 산채 전으로 먹습니다. 고사리 손 아이들도 산나물 유부초밥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곤드레 나물로 만든 유부초밥인데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꽃차 만들기와 나무로 도마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산나물 축제 한다고 그래서 놀러 왔는데 아이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유나 어때? 재밌어요.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산나물이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봄철을 맞아 도내에서 산나물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산나물 한마당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3일에는 태백 산나물 축제가, 또 4일부터는 양구 곰치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고성군은 처리해야 할 폐기 물량도 많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재기능을 못해 이번 산불에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로 들어옵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폐가구, 폐가전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처리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소각시설과 파쇄기 등이 불에 타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3천여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곳 고성자원환경사업소가 처리해야 할 산불 피해 쓰레기는 적어도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철과 폐콘크리트 등 고성군 산불 폐기물만 15만 톤에 달합니다.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구류 등은 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와야 합니다.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은 올 연말이면 수명이 다하게 돼 현재 방치된 생활 쓰레기에다 산불 폐기물까지 몰려오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확하게 분리 선별해서 상차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하는, 그래서 현장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초기 단계에 반입량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다음 주부터 산불 피해 건물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꿀벌 농가의 질병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부터 131개 꿀벌 사육 농가에서 꿀벌 질병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봉에서는 노제맛병, 석고병, 토봉에서는 석고병, 낭충봉화부패병, 노제맛병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감염된 107개 농가를 분석한 결과 석고병 감염이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제맛병 71곳, 낭충봉화부패병 30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강원도 의회가 전액 삭감한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을 춘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편성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단체장들의 거수기가 됐으며 최문순 지사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춘천시 의원들까지 압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에 나섭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시 보건소를 찾거나 위탁 의료기관 55곳을 찾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증세가 심할 경우 의식장애와 경련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오늘 설악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봉정암을 비롯한 향로봉 등 고산지대에는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에서 3cm가량 강설량을 기록하며 봄 속 색다른 겨울 정취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오늘 궂은 날씨를 보인 영서 지역은 주말인 내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대학생 진보연합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연행된 대학생과 시민 4명에 대해서 경찰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아침 9시쯤 춘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들어간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행 학생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내일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늘내린 인제 3대3 농구단을 오늘 창단했습니다. 인제군 3대3 농구단은 한국 랭킹 1, 2, 3위인 김민석, 박민수, 방덕원 선수 등을 영입해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제군은 앞으로 각종 대회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이 내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코스와 금강산 전망대를 차량으로 왕복하는 2개의 코스이며 탐방 행사는 하루 2회씩 200명이 참가합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DMZ 평화의 길 코스에 동부전선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829 GP를 포함시켜서 평화관광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춘천시는 국립춘천병원과 강동농협 장학지점에 무인 민원 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후평 1동과 태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오래된 발급기는 교체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시청에 설치된 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FC가 대구FC를 홈으로 불러들여 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4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19 9라운드 대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은 지난 제주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에도 제주 유나이티드를 4대2로 이겨 2연승을 노립니다. 지난 시즌 대구를 상대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강원이 내일 경기에서 이기면 현재 대구와 승점 13점으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합니다. 춘천시는 전체 축산 농가 586곳 가운데 12곳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됐다며 올해도 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갑내기 절친이죠. 류현진과 강정호 이 두 선수가 내일 오전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갖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7년 전 미국 진출을 앞둔 류현진의 국내 마지막 등판. 6회까지 1대0으로 리드하며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을 좌절시킨 7회 동점 솔로 홈런. 주인공은 강정호였습니다. 결국 류현진은 10이닝 1실점 역투에도 승패 없이 고별전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 현진이가 되게 저한테 욕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고 1987년생 동갑내기인 두 선수는 고교 시절엔 국가대표 선발 투수와 4번 타자로 함께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뒤 차례로 미국 무대를 밟았습니다. 내일 성사될 빅리그 첫 맞대결도 흥미롭습니다. 류현진이 부상에서 돌아와 건재함을 알린 데다 강정호의 타격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승부처는 역시 홈런입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매경기 홈런을 허용했고 강정호는 안타 11개 가운데 4개가 홈런입니다.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서로 봐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 이제 친구랑 또 맞대결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뜻깊은 것 같고 7년 만에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두 친구. 이번엔 어떤 드라마로 누가 웃게 될지 흥미로운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호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2루타 포함해 안타 2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추추 트레인의 2루